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주기나 공부할 준비가 됐지? 네. 네, 심 교수님 오늘 공부할 주인공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1980년대 아재들이 기억하시는 인기 드라마 이 전격 제트 작전에서 이 키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많은 흥미를 끌었는데요. 이 자율주행 차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 차량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테슬라 차량을 홍보하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냐면은 출근을 해서 이 주차장에 차를 놀리지 마라. 이 차량은 그 시간 동안 무인 택시나 로봇 택시로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레벨 1과 레벨 2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기반을 완성한다 그랬는데요. 상용화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계속적으로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고가 좀 많이 나요. 특히 테스트 차량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 사고의 책임을 보험사에 줄 것이냐, 운전자에게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 생활에는 도입은 좀 늦춰지겠지만은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업체들의 이제 기술 동향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겠죠. 이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의 애플입니다. 자기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전반에 대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OTA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OTA라는 거는 이게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다른 업체들은 아직 여기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차량이 지금 팔린 게 한 80만 대죠. 주행 데이터가 축적이 돼요. 이게 계속적으로 백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술 개발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 비보호 좌회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잘하고 잘하는데 이게 주로 차가 없는 데서만 해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구글이 우리가 자회사인 웨이모라고 있습니다.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3만 마일을 혼자 운행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 레벨 4 기술을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넘버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GM의 크루즈라고 있는데요. 기존 완성차 업체 중에서 아까 구글의 웨이모에 필적하는 거의 유일한 업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개발을 목적으로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걸 자율주행 기술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테슬라로부터 엔지니어를 계속 영입을 해오고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들을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베일에 쌓여져 있지만 아마도 구글에 필적하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다들 레벨 3, 4 이상의 기술은 다들 갖고 있다. 교수님, 근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업체들은 어쨌든 다 해외 업체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대기아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앱티브라는 부품 회사와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이 회사가 올 초에 미국의 공공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레벨 4를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핵심 기술들은 다 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우리 국내 업체들도 이 해외 쪽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업체들이 있고요. 처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업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그냥 전자장치, 전기장치 그겁니다. 이 자율주행을 떠나서 이 전 단계인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미래차에는 무조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전장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표적인 업체가 저는 LG전자를 꼽고 싶은데 좀 의아해 하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LG전자는 TV, 가전 휴대폰 만드는 업체인데 웬 전장,
사실 그 LG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부는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력 장치인 파워트레인입니다. 이 파워트레인 부분을 LG전자가 그 작년 말에 물적 분할해서 분사를 했어요. 그 세계 3위의 그 세계적인 부품 업체인 마그나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랑 합작법인을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목적은 지금 LG전자는 주로 이제 북미 쪽, 북미 완성차 업체 쪽으로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그나랑 합작을 해서 같이 유럽 쪽으로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2018년도에 그 오스트리아의 JKW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이 기업은 우리 등 있잖아요. 램프, 자동차 램프 부분에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인포테인먼트 사업부가 있어요. 그리고 흔히 뭐 우리 자동차 디스플레이 안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영위하고 있다. 이제 LG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떤 성장이 정체된 가전업체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만도입니다. ADAS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일정 주행 속도로 달리는 그런 시스템. 그런 류의 시스템을 우리가 ADAS라고 부른다. 만도 같은 경우는 그런 ADAS 기술들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사 매출의 한 10% 정도 선인데 계속적으로 증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수주 물량을 보면은 그 현대 기아차 제한 물량이 한 80%가 돼요. 즉, 현대 기아차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해외 매출처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전장업체는 크게 이 두 가지만 보시고요. 이 만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근데 또 냉정하게 보면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뭐 아주 고평가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LG전자인데요. 지금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는 이익이 안 나고 있어요. 우리가 PR을 계산할 때 이 자동차 전장 사업부의 가치는 지금 0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기존 사업부만으로도 연간 뭐 한 3조 8천억이 이익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23, 4조 정도 합니다. 상당히 싼 거고요. PR이 뭐 10배 훨씬 미치겠죠. 자동차 전장 사업부는 거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앞으로 발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해진다 그러면은 뭐 사실 엄청 싼 주가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 이 시장 규모로 보면은 인지가 한 65%, 판단이 한 33%,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데요. 시장 규모가 큰 그 인지 단계에서 그 자율주행 센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자율주행 센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로 갈수록 비싸진다. 가격이 비싸지고 기술력도 높아지고 성능도 좋아지거든요. 카메라의 장점은 이 세 개의 센서 중에 가장 싸다. 단점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눈이 온다든가 밤이라 그러면 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감지 거리가 좀 짧습니다. 100m 이내예요. 그래서 항상 레이더와 라이다와 같이 써야 되고요. 라이다는 빛을 쏩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성능이 좋다. 멀리 나가고 해상도도 제일 높다. 단점은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 얼마나 비싸냐면은 이 초창기 라이다 제품이 75,000불이었어요. 거의 8천만 원이었죠. 그죠?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1,000불까지 내려왔는데 이 보통의 업체들은 이 세 개의 센서를 다 씁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 라이다를 5개를 씁니다. 기술 개발이 늘어날수록 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의 수는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유출하시면 될 것 같고, 차량용 카메라 업체입니다. 사실 레이더나 라이다는 아직 우리나라는 좀 힘들고, 이 카메라 업체인데 이 보통 그 스마트폰용 그 카메라 업체에서 이 자동차용 카메라 업체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의 PR 멀티플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MC넥스라고 있습니다. MC넥스는 이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데 현재 그 매출 비중은 그 핸드폰용이 85%, 이 자동차 카메라용이 15%인데 이 점차적으로 거의 한 5대 5까지 지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이.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만도 헬라 지분을 100%를 인수를 해서 지금 레이더라든가 라이다 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도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V2X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V2X는 좀 생소한데 대표적인 업체로 캠트로닉스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업체는 원래 이 화학 소재랑 전자 부품 쪽을 주로 영위를 하다가 최근에 삼성 전기로부터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부를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V2X 솔루션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책과제를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완성차한테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그것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기존 내연기관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한 200~300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 자율주행 차량은 그 10배인 한 2000개가 들어갑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막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독점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4개 업체가 한 70% 정도 과점을 하고 있어요. 관련된 국내 업체는 텔레칩스라고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이 전체 매출의 70%를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리미엄 모델을 제외한 그 보편적인 모델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성 DS라고 있는데요. 반도체 패키지용 리드 프레임, 요게 한 전사 매출의 70%, 그 다음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 요게 한 30%인데, 이 리드 프레임 중에서 절반가량이 이 차량용에 쓰입니다. 즉, 이 전사 매출의 35%가 그 차량용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죠. 저는 LG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본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꼭 자율주행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는 기본적으로 싸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거의 이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600조, 700조 하는데 이 사업부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몇 조는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최소한. 그러면은 전체 기업 가치는 지금 현재 상당히 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자율주행 관련 테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묶이더라고요. 제가 좀 봤는데 지금 같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급락할 수 있는 그 하락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이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 진짜로 그 자동차 전장 관련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만 좀 압축해서 투자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율주행차 분야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심우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 오늘 자율주행차 수업이 어땠어? 저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신나요. 야, 근데 너 면허증이 있냐?